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예. 본 게시탐정이 지난 2014년부터 7년 동안 이제 적그리스도 유력 후보로 추적해왔던 그 오스트리아 총리 세바스티안 쿠르츠가 어제 아래인 10월 11일에 느닷없이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탄소세를 매기는 등 아주 거침없이 행보를 이어왔고 의회 위증 등으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긴 했는데 뭐 반년 다 돼가도록 소식이 없어가지고 뭐 누가 이제 그를 맡겠냐 했더니만 별안간 갑자기 실각을 하는 바람에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보세요. 오스트리아 총리 호의적 보도를 위해 정부 돈 사용한 혐의로 조사. 호의적인 기사를 위해 정부 돈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유리한 기사를 내는데 이제 정부 예산을 쓴 죄라고 합니다. 다음 외무장관이던 2016년부터 이제 총리가 된 2018년까지 자신에게 호의적인 보도를 위해 한 신문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재무부 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야당들은 쿠르츠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는 한편 혐의 조사를 위한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했다. 외무장관 시절에 일로 트집이 잡혔어요. 야당들이 작정하고 쿠르츠의 사임을 요구하는 등 어째 지난번 탄핵 사태와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음 부패 혐의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결국 사임할 것. 이게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쿠르츠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부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오스트리아 총리가 9일 결국 사임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팬데믹과 싸우는 동안 오스트리아가 혼돈과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은 무책임하다. 즉 사태 수습을 위해 자기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다음 근데 이 쿠르츠 총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그 연정 파트너였던 녹색당과 야당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쿠르츠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의회에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해서 그를 파면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결과도 안 나왔는데 하야해라, 너 탄핵시키겠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 연립정부 파트너인 녹색당과 야당이 국민당의 총리 교체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코글러 부총리는 뒤이어 오는 12일 하원에서 쿠르츠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계획을 밝힌 야당들과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얘기죠. 아직 뭐 검찰 수사도 안 끝났는데 너 물러나라, 사임해라, 아니면 안 물러나면 우리가 너 잘라버릴 거다, 파면시킬 거다. 아무래도 이 지난번 우리나라 탄핵 사태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상황이. 다음 오스트리아 신임 총리 샬렌베르크 취임. 쿠르츠는 총리 자리에선 물러났지만 제1당인 국민당의 당수직과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쿠르츠 총리는 이제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유지한 채로 물러나고 후임으로 외무장관 샬렌베르크를 추천했습니다. 이제 취임도 했어요. 과연 이렇게 오스트리아 전 총리 세바스티안 쿠르츠는 적그리스도 후보에서도 물러나게 되는 걸까요?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총리직에서도 축출당했으니 유럽합중국 통합대통령이나 세계정부 총통자리도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지만 쿠르츠 총리의 실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축출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어지간해서는 실각하지 않아요. 임기가 보장되는데 그 대신 단임, 중임 등으로 끼케야 재선이 고작입니다. 그 이상 연임하려면 독재자 소리 들을 각오를 해야 돼요. 개헌을 하든지 또 해야 되지. 그러나 의원 내각제 하에서의 수상, 즉 총리는 집권당 다수당의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잘만 하면 연임 제한이 없이 오래 해먹어도 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연립 내각을 구성한 정당들과 사이가 벌어져서 연정이 깨지거나, 이게 연정은 왜 하냐면은
그 집권당 단독으로 과반수 이상의 그 의석이 없을 때 좀 약간 이합집산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그렇게 의석수를 채우는 겁니다. 이걸 연정이라 그래요. 이 연정이 깨지면은 자연히 그 다수당은 집권당 지위를 잃게 되고 이제 새로 연정을 수립할 때까지 총리도 물러나고 하여튼 뭐가 좀 희한해요, 이게 제도가. 어쨌든 이렇게 연정이 깨지거나 혹은 야당들이 반기를 들어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거나 하면 임기가 얼마든 그 자리에서 축출되는 겁니다. 내각 불신임안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해당 집권 정부는 직무가 정지되고 새로 이제 선거를 치러야 돼요. 의회에는 총리의 장기 집권과 독재를 막기 위해 내각 불신임권이 있어요. 반면에 총리는 의회가 제멋대로 깽판오는 걸 막기 위해 의회 해산권이 있습니다. 의회 해산권을 발령하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지위를 잃게 되고 당연히 새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 거죠. 2년 전에 크루츠 총리가 한 번 연정이 깨져가지고 실각했다가 부활한 것도 의회 해산권을 발령해가지고 총선을 새로 치러 자기의 국민당을 원내 일당으로 만들고 새로운 정당과 연정을 꾸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실각하고 재기하고 하는 게 매우 원활하단 말이에요. 정말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하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처럼 14년씩 장기 집권하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거는 합법이야 또. 대통령이 14년씩이나 집권했으면은 독재자 소리 듣기 딱 좋은데 총리가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집권하는 거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의원 내각제 하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크루츠 총리가 물러나면서도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쥐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국회의원 플러스 당대표는 자동으로 총리 후보입니다. 언제든 컴백이 가능한 자리인 거죠. 게다가 의원 내각제 하에서의 총리, 즉 수상은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국회의원만 뽑아요. 그런데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의석 과반수가 넘으면 자동으로 그 당의 당대표가 수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치러진 그 오스트리아 국민당의 전당대회에서 크루츠는 무려 99%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에 올랐어요. 그가 실각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공작 때문이지 국민들의 신뢰를 딱히 잃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자, 범죄 행위, 여론 조작, 소속 당에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공급 유용, 그 가짜 여론조사와 그것을 보도하는데 정부 예산을 사용했다. 위증, 측근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 자, 범죄 협의라는 게 뭘 해먹었다. 집에 금속아지 나왔다. 뭐 크루츠가 황금 빤스를 입고 다녔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별 이상한 죄목들이 귀에 걸면 귀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통상 이런 경우는 이 새끼 하나만 걸려라 하고 막 집어 던지는 정치적 공작인 경우가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지 않은 뇌물죄와 각종 직권남용 혐의를 쓰고 탄핵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양쪽 모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이번에 크루츠의 실각이나 양쪽 모두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탄핵당하고 사임한 것까지 똑같습니다. 다음 보세요. 크루츠 총리가 사임을 결정한 결정적 이유는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이 연정을 깰 조짐을 보인 것이었고 자신의 정당이 집권 여당 지위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크루츠는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는 개인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전술은 지양돼야 한다. 내가 물러나는 이유는 나 자신보다 내 조국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네요. 크루츠는 결백을 주장하며 8일까지도 사퇴 압력을 일축했다. 웨스터 라이히 그 해당 언론사도 성명을 내어서 자기들이 부적절한 광고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며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의 사퇴를 요구하자 크루츠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참 아직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정치 공작으로 인해 억지로 사임하면서까지 내 지위보다 나라가 더 소중하기에 스스로 물러난다. 이런 멘트로 쇼맨십 제대로 보였지.
이런 경우에 국민들의 시각에서도 젊은 총리가 꼰대 정치인들의 공작에 걸려 퇴진했다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그리고 후임으로 추천한 새 총리는 이 쿠르츠 총리가 외무장관이었을 때 외무부 직원이었어요. 아주 긴밀한 측근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바지 사장을 앉혀놓은 것이라 봐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친이스라엘 인사, 중도 보수 외무부 장관 재직하면서 쿠르츠를 따라서 난민 수용을 반대했답니다. 쿠르츠가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 샬렌베르크를 후임자로 지명했을 때 바지 사장으로 선택됐다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과거 중공에서요.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마오쩌둥이 국가주석직을 류사오치에게 넘겨주고 퇴진했잖아요. 하지만 당 주석직은 그대로 쥐고 있다가 기회가 오자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류사오치 등을 갈아 마셔버리고 다시 독재 정권을 수립한 걸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각제 국가에서는 당대표직이 엄청 중요한 자리거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거의 예비 대선하고 비슷한 그런 무게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2년 전에 본 게시탐정이 분석한 걸 잠깐 제가 꺼내봤어요. 대환란 시대의 광경을 묘사한 작품들에서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이전 직책들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2019년 8월 달에 있었던 현직 EU 대통령이 곧바로 그 적그리스도로 등극하느냐, 아니면 급변 사태로 현직 EU 대통령 및 EU 지도부가 퇴진하거나 축출되고 적그리스도가 그 사항을 수습하며 등극하는가, 두 가지 가능성을 봤습니다. 근데 영화 스타워즈 그리고 소설 그 휴거 그 이후의 생존, 이 대환란 소설을 보면요, 적그리스도는 기존 공화국 총의장을 몰아내고 집권하거나 기존 유럽 대통령을 축출하고 집권해버렸단 말입니다. 즉, 이 안이 의외로 가능성 높은 예상입니다. 다음, 소설 레프트 비하인드에서도 적그리스도인 니콜라이 칼르파티아의 직책은 휴거 당시 루마니아, 제가 상원 의원이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하원 의원입니다. 이거 오타예요. 하원 의원, 루마니아 대통령을 거쳐서 유엔 사무총장에 올라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소설 휴거 그 이후의 생존에는 적그리스도의 직책은 휴거 당시에 유엔 유럽 대표입니다. 그 유럽 대사. 그러다가 유럽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죠. 영화 스타워즈에서도 이제 이 황제는 그 처음부터 공화국 총의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맨 처음 그 에피소드 1에서는 나부 행성 의원이었다가 그러니까 나부 행성을 대표하는 공화국 의원이었다가 에피소드 2에서 이제 총의장이 되고 에피소드 3에서 본색을 드러내서 황제로 등극하죠. 각 작품들마다 보면 적그리스도는 의외로 대환란 시작 당시에는 총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휴거 당시부터 바로 유럽 합중국의 총수로 앉아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대격변 이후에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이지. 결국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이전에는 커다란 중책이 있지 않다가 휴거 직후부터 그 혼란상을 수습하며 들어설 가능성도 매우 큰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갑툭튀한 사람보다는 기존에 뭔가 실력 발휘를 하던 사람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쿠르츠 총리는 보다 뛰어난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는 한 적그리스도 단일 후보로 여전히 유지될 예정입니다. 가장 대환란 상황을 원안에 맞게 묘사한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에서는 아예 적그리스도의 환란 전 그리고 환란 휴거 당시의 직책이 국회의원입니다. 만약 쿠르츠 이 친구가 자기가 물러나고 들어선 후임 총리나 내각이 제대로 전국을 수습하지 못하고 깽판치고 비실거려가지고 국민들이 구관이 명관이라며 돌아와요 쿠르츠라고 외치게 될 것을 기대한 채 하는 행동이라면 어쩌면 이번에 총리직 사임도 필연적인 준비 단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요. 보세요. 무릎을 꿇었다. 천하의 볼트맨이. 바보야. 내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바로 이런 상황.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번 크루츠 총리의 사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어쨌든 분석해봤습니다. 현재까지 적그리스도 단일 후보로서 크루츠의 위치는 변동사항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